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에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삼성전자 5월에 꼭 사시고 이때까지 버티면 큰돈 법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다가오고 있는 눌림목 시장에서 잘만 매집해 주면 우리가 3분기부터는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상세한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 시청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해드리는 영상의 내용이 100% 다 맞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언제까지 올라갈 때까지만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최고의 저가는 알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저가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해줘야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 자리에서 사고 왜 3분기를 기대해봐도 되는지 오늘의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시작해 볼 건데요. 추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또 드리고 있죠. 우리 9만 명의 구독자분들께 삼성전자 반등 시작할 때 AI 반도체 관련주 같이 반등하겠죠. 유리기판, 액침냉각, 소캄, 그리고 지금 EUV까지 해서 핵심 AI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영상 마지막에 받아갈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무료로 해당 자료집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린 선물이니까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분기 삼성전자 반등 가능성 오늘의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반등에 앞서서 일단 우선 5월에 왜 사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5월인가? 굉장히 큰 의문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5월에서 6월, 뭐 빠르면 4월부터 시작해서 증시가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 증시가 또 해외 증시가 또 밀렸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일제히 미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2월 개인 소비 지출 PC 근원물가 지수가 예상과는 일치했지만 2.8%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가가 높으면 왜 문제예요? 금리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가 뭡니까?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상승하니까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보통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떨어뜨려서 경기를 부양하는데요.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걸 금리를 내리면 까딱 잘못해서는 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니까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조심해야 될 만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이죠. 예, 그리고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자들의 전망이 미국이죠.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는데요. 간단하게 좀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란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제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물가가 많이 올라갈까요? 물가 올라간다는 사람이 응답이 많으면 이렇게 많이 올리고요. 응답이 적어지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건 실제 물가 지표라기보다는 물가 심리 지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심리 지표에 좀 가까운 거죠. 그만큼 트럼프 정권에서 관세를 가하면 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우려로 증시가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경기 침체면 5월달, 6월달이 아니라 더 큰 폭락이 이어지면서 계속 1년 내내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가진 않을 겁니다.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 상승부터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가요. 이번에 발표된 게요. 2월에 있는 PCE 지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2월 달에 PCE 지표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건 관세 부과 전이기 때문입니다. 관세 전이다. 관세 부과 전이에요. 보통 3월 달부터 그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 부과 시점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과거 2018년도에 동일하게 미중 무역 전쟁 당시 때 관세 부과 이후에 오히려 물가는 하락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PCE 지표와 좀 별개로 보시면은 과거 2018년도 당시에 2018년도죠. 보이시죠? 2018년도 7월 달쯤 요쯤입니다. 오히려 관세 부과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세 비스 25%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25% 가격 어치로 가격이 그 물건들 비싸질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건. 그죠? 비싸지기 전에 난 많이 구매할 거야라고 하면서 미리 구매해 둔 사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햄이 5개밖에 필요 없는 사람인데 관세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놔야지. 10개, 20개 사는 거예요. 이게 쟁여놓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 미리미리 구매해 놨던 수급들은요. 이 구매력들은 바로 관세가 부과하자마자 박살이 납니다. 실제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물가가 올라가고요. 구매력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관세가 막상 부과되면 오히려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물가 상승이 막 계속되면서 엄청나게 급등하는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CE 지표 비교적 등락폭이 좀 적은 PCE 지표도 과거 2018년도 보시면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관세 부과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잠깐 쭉 살짝 올라간 듯 했으나 결국에는 9월 2019년도가 되면 될수록 연말이 되면 될수록 지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꿈틀꿈틀 거리긴 했으나 결국에는 월말로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게 아마 PC 지표가 아마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항상 봤던 PC 지표는 GDP랑 좀 같이 움직입니다. GDP가 꺾이는 순간부터 같이 꺾여 내려가면서 확실히 물가가 막 그렇다고 해서 뭐 중간에 막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좀 있다가 경제가 꺾이기 시작하면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감이 계속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정말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6월 달쯤에는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물가 지표만 보셔도 물가가 안정되는 타이밍만 좀 예상해 보셔도 이런 공포감은 곧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는 않겠구나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 GDP 이 요거에 영향을 끼치는 소비 지표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관세가 올라갈 것 같다.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막 올라가면서 구매력이 막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물가 상승과 구매력이 떨어질 거라는 이 우려감 자체가요. 굉장히 좀 애매한데요. 왜 그런 거냐면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이제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그 지금 설문조사를 최근에 미시간에서 또 했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민주당 측 사람들은 트럼프가 관세가를 올려서 이 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 공화당 사람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물가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재밌게도 정치적 특성이 너무 짙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그렇게 많이 신뢰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생깁니다. 너무 이제 과도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GDP 나우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도한 경제 침체에 대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그 금 수입이라든가 앞서 보셨던 지금 이제 관세 부과 전에 갑작도로 늘어나는 이제 그 구매력 때문에 올라가게 된 거지.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건 너무 큰 우려에 좀 불과할 것이다. 실제 지표는 이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이미 결과가 너무 과도해요. 과도한 수치. 지금 현재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던 그 당시 고점 자리까지 지금 부근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너무 큰 우려감이거든요. 그죠?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원유 가격이 막 널뛸 때 이런 수치가 나왔었는데 실제 원유 가격이 진짜 지금 그런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관세 부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여지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에 비해서는 덜할 것이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쯤이 되면 증시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5월달, 6월달까지 계속 바라보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제가 여기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일 그 이외에 중요해 보이는 것까지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5월 말까지 인원 감축 얘기입니다. 시장에 그 공포감을 좀 조성할 수 있는 이슈가 딱 이때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경제휴일부가 연방정부 지출 1조 달러 규모의 감축을 오는 목표 5월까지 대부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현재 백악관으로부터 특별 정부 공무원 자격을 부여받아 정부 휴일부 수장을 맡고 있으며 이 자격은 최장 130일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지금 트럼프가 일을 시켜놨는데 이게 130일 이후부터는 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관련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찾아보게 되다 보니까 추가로 연장하는 방법이 지금 각 장관의 좀 각 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사실 뭐 일론 머스크도 사실 뭐 그 공무원 하려고 지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결국에는 이 안쪽으로 이 할 일 다 끝내고 결국에는 자신의 기업들을 돌보러 돌아가기 때문에 임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기에 맞춰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이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어마무시하게 좀 잘려나가겠죠. 혹은 이를 관두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인원 감축이 5월 말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구매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의.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경제 자체에는 단기적인 악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5월 말에 있으니까 이때 부근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저점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면 이 5월쯤 사람들이 뭐 공포에 떨면서 주식시장이 막 급락할 때 오히려 이때가 매수의 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뭐 시장에 대한 이해는 더 깊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히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삼성전자는 이때 산 건 알겠는데 시장이 조정받을 때 그럼 왜 3분기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아마 여러분들께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이 다각화되기 때문입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HBM 판매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GPU를 출시했는데요. 뭐 제가 오타 났네요. GPU를 출시했는데 이번에 GTC 2025에서 AI 출원에 활용되는 블랙의 울트라를 올해 하반기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삼성전자한테 엄청난 호재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는 블랙웰이 나온다는 얘기 있었고요. 루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루빈으로 가면 HBM4를 써야 돼요. 그죠? 블랙의 울트라까지는 HBM 3E를 씁니다. 그죠? 지금 SK하이닉스가 HBM4가 벌써 양상 수율이 한 70% 80% 올랐다는 이야기가 이미 돌고 있죠. 삼성전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루빈을 빠르게 도입했을 때는 그냥 SK하이닉스가 그냥 독보적으로 유리한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루빈이 출시하지 않고 루빈은 내년도 2026년도에 출시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출시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블랙의 울트라는 2025년도 하반기에 출시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있다부터 이제 시작이죠. 하반기에 출시될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침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그나마 기회가 좀 온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HM4를 준비할 시간도 좀 벌었고요. 실제 HM 지금 이제 3E를 최근 이제 통과 직전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칩의 차세대 버전인 블랙의 울트라에는 심지어 기존보다 용량이 50% 늘어난 HBM3E 288기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12단이라고 하죠. 12단. 12단. 12개를 쌓아놓은 반도체 HBM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랙의 울트라 등 엔비디아 제품에 쓰이는 HBM3 12단은 대부분 SK하이닉스가 공급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예상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고 있을 뿐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시선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독점적으로 계속 공급할 거라고 예상되진 않아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근본적으로 애초에 이제 반격을 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 5세대 디램 설계 변경 추진 이미 좀 한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요 이제 보통 생산을 할 때 보통 과거부터 삼성전자는 어, 가성비 어느 정도 이제 동일한 성능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가성비에 맞춰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해야 되지 않겠냐 가격 경쟁력 있게 그래서 EUV 장비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요 그 전 단계 장비를 많이 사용해서 거기서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가성비 설계를 했습니다. 뭐 이게 뭐 지금에 와서 이렇게 설명한 거지 그때 당시 이렇게까지 스노우볼이 굴러갈지 몰랐죠. 근데 그에 비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EUV 장비 가장 최신 장비를 사용해서 제일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SK하이닉스는 EUV 장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EUV 전용 설계를 많이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차이가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올 줄 몰랐죠. AI 시대가 터지자 EUV를 사용해 가지고 만드는 이 D램이 잘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설계부터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나마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최근에는 설계를 변경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5세대 D램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B D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회장님께서도 좀 최근에 삼성전자에도 좀 쉽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면 안타까운 사건이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커트하고 다시 가 볼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다시 시작 10초 전. 딱 17분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정현현 부회장님께서 최근에 이제 설계 자체를 바꾼다라고 지금 현재 한 반도체를 가지고 직접 엔비디아를 좀 찾아갔습니다. 엔비디아를 직접 찾아가서 이거 이 새롭게 설계한 반도체다라고 하면서 가져가서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얻고 왔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돌았거든요. 엔비디아 향 HBM3E 후공정 실사 이제 곧 이제 6월에 이제 하게 되는데 6월에 할 예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6월에 후공정 실사 고득점을 획득하면서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제대로 설계를 변경을 통해서 이제 곧 지금 현재 HBM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판매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돌면 엔비디아한테만 판매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최대한 엔비디아한테 물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엔비디아하고 현재 협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게만 어찌 보면 옥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기업들 이 HBM3E 버전을 가지고 자체 AI 반도체 생산을 하는 기업들하고 협업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시장 규모는 전체적으로 많이 커지고 있는 중이니까 특히나 요즘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하면서 자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는 분위기거든요. 이 속에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투자자 여러분들은 엔비디아 향으로도 납품하고 추가적으로 그 이외에도 HBM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요도 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그래서 삼성전자 전망을 대부분 보시면 2025년도 전망입니다. 2025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전망이 났는데요. 1분기, 2분기까지는 매출에 작년하고 뭐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보시면은 2023-5년도 3분기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3분기거든요. 3분기, 4분기인데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매출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대폭 상승합니다. 지금 보시면 직전에 있었던 2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죠.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한 15%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건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HBM이
이제 곧 판매가 될 거라는 기대감,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됐을 때 요런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딱 전환 시점이 이번 3분기라고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들이 3분기부터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가오는 눌림목 시장 잘만 공략하시면은 좋은 지금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딱 구간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딱 우리 5월 뭐 5월 뭐 5월 달 부근으로 해서 잘 매집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3분기에 좋은 수익을 챙겨가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가격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가격보다 때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가격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요. 때, 그 시기를 굉장히 주목하시면서 잘 저점에서 잘 매집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제 잘만 이어가면은 좋은 수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 눌림목 매수 잘 준비하시고요. 나는 이 이외에 삼성전자도 물론 좋겠지만 조금 더 등락폭이 있는 종목들을 건드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리기판, 액칭냉각, 소캠 그리고 EUV까지 해서 AI 핵심 기술들과 관련된 종목들을 모아놓은 자료집을 만들어 놨으니까 해당 자료집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디서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총 4가지의 컨텐츠를 무료로 드리는데요. 2배 급등 자료집, 그리고 1일 급등 추천주, 여러분 단기 급등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시황, 아침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 시장에 대한 시황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보셔야 되는 내용이요. 그리고 장이 끝나고 오늘의 테마주 정리. 이렇게 총 4가지의 컨텐츠를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다 받아갈 수 있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삼성이고요. 앱 스토어는 애플이죠. 아이폰. 애플 사용자분들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고 다운로드 무료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여러분께서 이용 가능하십니다. 해당 화면을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각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재진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나오고요. 설치 버튼 클릭하시고요. 아이폰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접속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한가 랠리 메인 화면인데요. 급등천주 장전시장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정보들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2배 급등 자료집하고 1일 급등 추천주가 바로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고요. 아침과 뉴스와 관련주가 아침 시황, 오늘의 테마주 정리가 급등 포착 자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면요. 급등 추천주에서는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차트의 예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공직을 두 번째 글 보시면 이렇게 급등 종목들 나쁘지 않은 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좋은 종목들 많이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공직을 세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2배 급등 자료집이 있습니다. 2025년도 AI 반도체 자료집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클릭해 보시면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AI 로봇 2차 전지 자료집 뭐 다양한 그 이외에도 자료집 만들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가 보세요.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클릭해 보시면 저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 보는데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 종목들, 이 테마와 관련 종목들, 그리고 오늘의 주요 종목과 주요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전일자가 종목들이 더 이어가는 경우도 요즘 많아서 전일자 종목 꼭 보시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하고 좀 비교해 보면서 오늘은 어떤 이슈가 시장을 지배할지 고민을 함께 해보면 여러분들께 투자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한 테마도 이슈와 함께 종목들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지금 현재 당대표가 정책 이제 대선 후보로 좀 떠오르면서 정책의 발언들에 따라서 정책주로도 꽤나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들도 꽤나 최근에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해당 종목들, 해당 이슈들, 정보들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 보시고요. 가끔 가다가 나중에 돈 내는 거 아니야? 처음에 무료라고 해놓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저 스스로 제 가장 큰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어서 100포인트 무료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만큼은 적어도 100포인트 무료로 계속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사실 매일매일 수백 개에서 수십 개의 차트를 돌려보고 종목을 고르는 거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두 배, 세 배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테마와 이슈를 정리해보는 거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오늘 아침에 주요 시장 분위기와 지금 현재 관련 전일자 상승주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주들을 정리해 보는 거. 우리 그리고 오늘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었던 테마와 이슈와 관련 주를 정리해 보는 거. 사실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자라면. 그죠? 근데 이게 마치 이제 하다 매일매일 하다가도 몸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안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1000분, 2000분이 들어와 주시는데 제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야겠죠. 매일 무료 정보를 내어드리면서 좋은 종목과 좋은 이슈들 여러분들께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항상 매일매일 접속해 주심으로써 여러분들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고 여러분들은 무료 정보를 얻어가시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혼자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에 깃들기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